안녕하세요. 오늘은 9페이지, 10페이지, 11조까지 집합과 명제 중에서 명제에 해당되는 우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합에 배웠던 포함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가 지금 이 상태거든요. 사각형, 사다리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정사각형에 관련해 가지고 포함관계로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우선 사다리꼴은 사각형은 뭔지 알겠죠? 4개의 변만 있기만 하면 사각형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한 쌍만 대표적인 이거죠. 이렇게 한 쌍만 이렇게 이랬을 때 한 쌍만 평행하기만 하면 그걸 다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사각형은 직각이야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직각인 걸 직사각형이라 하죠.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은 네 변이 전부 다 평행한 것을 이렇게 네 변이 다 평행한 걸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고요. 마름모는 평행도 하고 그렇죠. 평행도 하고 모든 길이도 다 같고 이게 마름모. 특히 이거는 덤인데 수직선을 끄면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죠. 정사각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는 거죠. 직각도 되고요. 평행도 전부 다 하고요. 이렇게 맞죠? 길이도 같고요. 직각이도 하고 모든 길이도 같고 이걸 정사각형을 합니다. 이거를 포함관계로 나타내면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가장 큰 대표적인 걸 뭐냐면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각형의 전체 사각형 형태의 모든 모임을 생각한다면 가장 큰 모임 부분이 바로 뭐냐면 사다리꼴만 됩니다. 사각형 중에서 한 변만 한 쌍만 평행하기만 하면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한 쌍도 평행하지 않는 것을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쌍이 평행한 것 중에서 보이죠? 두 쌍이 다 평행하면 우리는 평양 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평행사변형 중에서 직각이기만 하면 우리 뭐라 하냐면 직사각형. 그렇죠? 직사각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만 다 같으면 우리는 뭐라 하냐면 마름모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정중앙에 해당되는 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사각형. 쭉 빼서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보시오 하는 문제였죠. 죄송합니다. 3x 플러스 7은 5라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넘어가면 3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값은 3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1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5x를 빼놓고 1을 넘어가면 4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x가 넘어가면 5분의 4가 돼서 x는 5분의 4보다 큰 부분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진하게 그려서 5분의 4를 친 다음에 큰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수직선상으로도 표시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 2, 1 마이너스 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여기가 2가 나오고 여기가 1이 나와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x 값은 2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안 배웠지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건 이거 알고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3값, 여기가 3값이면 작은 경우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알고만 넘어가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배워야 할 이제 명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명제라는 것은 뭘 명제라 하냐? 저는 참을 t라고 쓰거든요. true 할 때 t로 쓰고 false 하는 것을 f를 쓰거든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분명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판단되는 것도 명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 1번 봐볼게요. 명제인 것을 모두 찾으라 했죠. 계산하면 5는 3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하냐면 너 명제 맞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x는 3인데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리죠? 모르죠.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 않나요? 아니 x값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것을 우리는 명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x값에 따라서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판단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조건도 배워볼 거거든요. 수박은 신선한 과일이다. 신선하냐 안 하냐 참 명확하지가 않죠.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다.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봐볼게요.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그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의각이 같다. 그죠? 두 직선이 평행하면 다른 한 직선과 만나면 같죠? 같죠? 이걸 동의각이라 하죠? 같다. 그래서 이거는 참이다. 참이니까 우리는 명제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가 아닌 것은 2번하고 3번만 체크하면 됩니다.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볼게요. 이제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을 하는 겁니다. 부정이란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표시를 할 때는 이 물결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가 아니다 이걸 우리는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호로는 P가 아니다 라면 P를 이렇게 나P라고 표시를 하는 게 기본 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명제 P가 만약 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라고 만약 했었을 때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참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P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P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이거죠. 그러면 부정의 부정은 우리 강한 긍정이라 했단 말 기억나나요? 이해되죠? P의 부정은 이렇게 P라고 쓰는 거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를 봐볼게요. 부정을 말하고 참하고 거짓을 판단하라 했죠. 봐보세요. 5는 10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 부정이겠죠. 근데 아니다 라고 했을 때 5는 10의 배수가 5는 10의 배수가 맞아요, 틀려요? 5는 10의 배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다고 말하면 되는데 5는 10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부정의 관계는 이렇게 반대 관계다 라고 체크하면 되는 것 같아요. 9는 소수가 맞다 또는 소수이다 라고 하는 게 부정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9는 소수가 아닌 거 맞죠? 그래서 true가 되는데 9는 소수이다 라고 하면 아닌 게 false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부정한 것은 fals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7 더하기 11은 10보다 작다. 이거를 부정하면 7 더하기 11은 이렇게 할 수 있고, 7이랑 11 더한 거는 18값이니까 10보다 큰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얘는 거짓이다 이러면 되겠죠? 3 더하기 5가 1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부정을 하면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1 아니잖아요. 거짓이죠? 얘는 이렇게 참이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부정이라는 이야기까지 갔어요. 어떤 명제가 있고 그놈을 이제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참과 거짓이 바뀐다. 이 말을 정리하고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정의랑 증명과 정리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정의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어떤 용어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용어의 뜻인데, 용어의 뜻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면 돼요. 이거 정의마저도 맞을까 틀릴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거를 용어 뜻이라고 놓고 사람들과 약속해서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정의를 통해서 어떤 명제가 이제 맞냐 틀리냐 설명하는 어떤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맞는다라고 확인하는 과정을 실제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방법을 증명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을 보이지 못했을 때 이거는 거짓인 거야 라고 확실히 말해주는 예를 든 것을 발례라고 합니다. 이 발례란 말이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정리라는 것은 참으로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참으로 증명을 통해 갖고 이 명제가 참이 되면 그 참인 것을 이제 정리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정의, 증명, 정리.
다음 문제를 봐볼게요. 다음 용의 정의를 말하시오 말했죠. 마름모는 뭐라 했나요? 써보면 돼요.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면이 평행한 사각형이라 하면 되는 거고요. 사다리꼴은 한 변의 길이만 평행한 사각형. 한 쌍이 되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조건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아까 언뜻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조건은 조건 자체로는 참하고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은 명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조건 자체로는 참 거짓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변수 x가 따라서 변수 x의 값에 따라서 이게 참하고 거짓이 결정되는 것을 조건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봐볼게요. 실제로 예를 하면 문제 오면 밑에 하는 예를 한번 봐볼게요. x는 소수이다. x가 뭔지를 모르는데 소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거는 명제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x가 만약에 2라고 한다. 그러면 2는 소수이다. 참이죠. 근데 x가 만약 3이라 한다. 또 소수 맞네요. 근데 x가 4라 한다 하면 소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x 값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뭘 하면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조건이란 말이 조금 하면서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진리 집합이거든요. 진리, 참 진리거든요. 참 진리, 맞는 것의 집합인데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집합으로 만든 거, 참이 되게끔 하는 그 x값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을 진리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실제로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인수라 했을 때 다음 조건에 진리 집합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 x가 소수이다가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찾아보면 1은 소수가 아니니까 아니겠죠. 근데 2는 소수 맞죠? 3 소수고 4 아니고 5 맞네요. 5 맞고 6 아니고 7 맞고 8 아니고 9 아니고 10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2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쓰면 2하고 3하고 5하고 7은 다 맞는 것의 모임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P의 진리 집합이라고 그 집합명을 이 P를 따서 큰 P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또 해볼게요. 4의 배수이다 하면 Q 진리 집합은 크게 쓰는 진리 집합은 4의 배수만 뭡니까? 4, 8, 10인데 12는 전체 집합에서 들어가지 않죠? 11을 빼면 4하고 8까지만 우리는 진리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R이라는 조건은 3 넘어가면 4가 되죠? 4보다 작은 거니까 R이라는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1하고 2하고 3하고 4라고 정하면 되겠죠? S 이제 좀 어려운데 봐볼게요. 8이 16에서 부호가 되니까 x-8, x 플러스 2는 이렇게 우리 2차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2 값이 나오고 여기 8 값이 나오니까 이 기호를 써서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8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얘를 만족하는 s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 7, 8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나요? 이렇게 우리는 참이 되게 한 것을 모인 것을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얘기 한번 봐볼게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조건 P에서 조건은 P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P를 부정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다라가 부정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나P라고 쓰면 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큰 P라고 했을 때 아니다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되냐? 우리 많이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P 여집합이 아니다의 진리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6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부정을 말했지. 부정을 말하고 그 진리집합을 구해보시오 했지요. 그럼 해볼게요. 부정은 나 P는 X는 9의 약수가 아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럼 P 여집합의 진리집합을 구하면 9의 약수가 아닌 걸 구하면 9의 약수죠. 이거 1, 9의 약수죠. 그 다음에 또 9의 약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4하고 5하고 6이 P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한 거다 할 수 있으면 되겠죠. Q 봐볼게요. 이것도 아니다 라고 구하면 1하고 2가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네요. 아니다. 맞죠? 그러면 Q의 여집합의 진리집합을 구하면 1하고 2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3하고 4하고 5하고 6이라고 하면 되겠죠? 바로 이어갑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x가 5보다 크다라게 나를 구하면 이건 x는 5보다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5보다 작은 것은 r 여집합을 구하면 1하고 2하고 3하고 4라고 적으면 되겠죠? 다시 x를 구하면 x는 6보다 큰 거죠? 근데 6보다 큰 것은 없잖아. 그죠? 봐봐요. 전체 집합 여기에서 다 6보다 작은 건 6보다 큰 건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그렇죠. 공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입니다. 이제 모든이란 말이 뭐냐? 다 아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어떤이란 말은 뭘까요? 어떤이란 말은 뭐 그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전부 다와 좀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전부 다 하거나 그 중에 한 가지만 하거나. 해볼게요. 모든 P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 뭐냐면 이 모든이 바뀌어서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부정이 될 겁니다. 다시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문제 10월 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잘 봐보세요. 다음 명제에 참과 거짓을 판단하라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봐볼게요. 모든 실수 어떤 X에 대해서도 다 이것이 0보다 클까요? 0 넣으면 0 더하기 1이니까 1보다 크죠? 음수를 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봐도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돼도 0보다 크죠? 1을 넣어봐도 1 더하기 1 돼도 0보다 크니까 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다 0보다 크니까 우리는 이걸 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떤 x가 다 들어와도 이게 0보다 크냐?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어떤 x에 대해서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x에 대해서. 그러면 x가 0이라고 한다면 0은 1보다 작죠? 0이라는 숫자 하나만이라도 이 x는 1보다 작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x에 대해서 x가 1보다 작다라는 게 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 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잘 봐보세요. x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0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거는 0보다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크냐 물어봤는데 그거는 거짓이죠. 왜? 마이너스 2일 때는 안 되잖아요. 즉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안 되는 예, 거짓이 되게 만드는 그 예를 만든 것을 우리는 발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0보다 크다 했는데 x가 0이라고 한다면 0 곱하기 0 빼기 1 0 대자 맞잖아요. 맞죠? x가 만약에 1이라고 하더라도 1 곱하기 0은 0 되니까 맞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게 맞는 거니까 하나라도 맞으면 어떤은 하나라도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 8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에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말하라 했어요. 부정이라 말하면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x제곱이 이거다라고 쓰면 될 것 같아. 다시 깨끗이 써줄게요. x제곱이 이렇게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봐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아니잖아요. 발레가 있잖아요. 어떤 발레가 있나요? 그렇죠. x가 0이랑 한다면 발레가 있어요. x가 0이라 한다면 0은 0보다 크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0이다라는 이 부정을 한 것은 바뀌어야 하니까 참이 되겠죠? 그래서 부정을 말하고 그것에 참것을 말했을 때 얘는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10이다 라고 하면 부정을 말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10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이냐 거짓이냐 잘 봐보세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10이라 했는데 x가 루트 10이라고 한다면 루트 10을 제곱한 거는 10이 되니까 루트 10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야 하니까 부정이 있잖아요. 거짓이라 해서 얘는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습을 좀 해보고요. 제가 소단어 문제로 이제 하나씩 답을 적어주면서 11페이지 앞부분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1의 배수를 찾아라. 오른쪽에서 연결하셔야죠. 그러니까 22는 11의 배수 찾고 소수인 것은 3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할만하죠? 설마 그쵸? 10이겠죠? 요거로 만족은 1이니까 이렇게 하면 다음 중 참이 되게 하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라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 2번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래요. 그리고 그것이 참것을 판단하라 했어요. 루트 25는 무리수이다. 부정을 말하면 무리수가 아니다 하면 되겠죠? 근데 아니다 말고 더 좋은 말이 뭐 있냐? 그렇죠. 유리수이다. 이렇게 말해도 된 겁니다. 근데 잘 봐보세요. 루트 25는 5니까 유리수 맞죠? 그래서 부정은 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명제는 원래 명제는 거짓이 되겠죠? 4는 12의 약수이다. 참 맞죠? 참 바로 구해버렸네. 근데 부정을 하면 아니다라 했죠. 아니다라면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참이고 거짓이고. 문제 3번 넘어갑니다. 다음 조건에 이제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을 PQ라 했을 때 P와 Q의 포함 관계를 포함하라 했네요. P라는 값은 2보다 크다 했으니까 2보다 큰 거는 2 포함돼야겠죠? 2, 3, 4, 5라고 쓰면 될 것 같고 Q라는 것은 2, 3,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Q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2값과 마이너스 3값이 되는데 마이너스 3은 없으니까 2값 하나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냐. Q가 P에 포함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4번 넘어갑니다.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을 말해보라 했네요. 해볼게요.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2라는 소수는 홀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T라 아니에요. 거짓이죠. 거짓이라 하면 된대요. 여기 2는 아니다 해서 발레로 2는 소수이나 짝수이다. 이렇게 쓰면 발레를 쓰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당연히 거짓이. 모든 직사각형은 사다리꼴. 참이네요.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러죠? 왜 참인지 알겠죠? 모든 직사각형은 양변 두 개의 변이 전부 다 평행하니까 한 개만 평행해도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맞는 거겠죠? 어떤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어떤이라는 것은 하나만이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정사각형이 있는데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데 남은 변마저도 같아버리면 정사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이다. 어떤 홀수는 24의 약수이다 했으니까 어떤 홀수? 1 약수 맞잖아요. 어떤 홀수 하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참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3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명제 사이의 관계, 이제 가정과 결론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